안녕하세요. 소리를 만드는 사람들 카사운드 메이커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K7 프리미어 하이브리드 차량의 단점을 보완할 자동차 풀방음과 카오디오 튜닝에 관한 영상입니다. 시청자분들도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카오디오 음악을 들었을 때 정차 중에는 저음 재생이 잘 되는데 주행을 하게 되면 저음이 사라져 고음만 들리게 돼서 귀가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운행 중 발생하는 저역의 엔진 소음과 노면 소음이 원인입니다. K7 프리미어 하이브리드 신차를 출고하신 고객님께서 먼저 풀방음을 원하셨고 여기에 카오디오 튜닝까지 의뢰하셨습니다. 본 동영상에서 저희 카사운드 메이커에서 자동차 방음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제대로 된 FM 방식의 카오디오 튜닝에 대해서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처음 차량에 입고되면 순정 상태의 소리부터 들어보게 됩니다. 좌우 채널 분리도, 소리의 위치, 음량 등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K7 프리미어 하이브리드 기본 오디오 옵션에 음상을 기대하는 건 무리겠죠. 우측 스피커 소리는 잘 들리지 않고 좌측 스피커 소리만 너무 크게 들리며 소리가 좌측에서 뒤쪽 조수석 측으로 움직입니다. 다음은 소리의 밸런스를 확인합니다. 저음톤, 중음톤, 중고음톤, 저역톤을 레퍼런스 음악을 통해 확인하는데, K7 프리미어 일반 오디오 옵션 차량은 순정치고는 고음이 나쁘진 않지만 치차름이 심하면서 저음은 과할 정도로 크게 들리죠. 저음을 부스트해도 너무 부스트한 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들리는 이유는 뒤에서 설명드리죠. 다음으로는 객관적인 데이터 확보를 위해 순정 상태의 RTA를 측정합니다. 고객님께서 주로 들으시는 볼륨으로 핑크 노이즈를 재생하여 측정합니다. 이때 마이크의 위치는 고객님의 시트 포지션에 위치해야 합니다. 이 조건으로 순정 상태를 측정하죠. 좀 전에 동영상에서 보셨던 순정 스피커 RT 데이터인데요. 저음이 기준선에 비해 너무 크죠. 보통 100Hz 이하는 기준선에 비해 15dB 정도 되면 적당한데 23dB나 커서 대략 8dB 정도는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순정 오디오 세팅에서 저음 톤을 줄이면 되지 않느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을 텐데, 순정 오디오 저음 톤은 Q값이 너무 낮아서 1kHz 이하의 주파수가 모두 내려가기 때문에 부족한 중역대가 더 낮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보컬 소리도 가늘게 들리게 되죠. 중고역대의 딥은 악기의 명료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구간도 딥도 심하고요. 고역대 레벨은 순정치고는 나쁘진 않지만 몇 군데 딥이 보이네요. 순정 상태에서 RTA 데이터가 모두 측정이 완료가 되면 자동차 풀방음이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자동차 내부에 있는 시트를 모두 탈거하게 되죠. 타 업체의 경우에 센터 콘솔 하단 부위의 방음을 강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노면 소음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K7의 경우에는 그랜저 IG와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랜저 IG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트렁크 칸막이에 신슐이 시공이 되어 있는데 K7에는 이 부분이 시공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차량은 하이브리드 차량이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전용 배터리와 납사 배터리 두 개가 실려 있죠. 트렁크 도어 역시 방음이 시공될 예정입니다. 도어 트림 역시 탈거가 된 후에 스피커 교체와 함께 방진과 방음 작업이 시공될 예정이고요. 현대 기아차의 경우에는 모듈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탈 부착이 비교적 쉬운 차량입니다. 엔진 소음 감소를 위해 대시보드 방음도 시공하기 때문에 대시보드 측의 모든 부품이 탈거가 됐고요. 센터 콘솔 하단 역시 방음이 시공되기 때문에 반드시 탈거가 이루어져야겠죠. 본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탈거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작업이 끝난 다음에 탈 부착의 흔적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센터 콘솔과 대시보드에 있는 부품들이 탈거가 완료가 됐죠. 엔진 소음을 차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대시보드 방음인데, 이렇게 비어있는 빈 공간으로 엔진 소음이 유입되게 됩니다. 이렇게 빈 공간을 신슐로 채우게 되면 엔진 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순정 매트도 탈거하게 되고요. 가능한 실내 부품을 많이 탈거해야 방음의 퀄리티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에 있는 하이브리드 전용 배터리와 납산 배터리도 탈거가 될 거고요.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탈거가 돼야 방진 매트를 완벽하게 붙일 수가 있고 신슈를 효과적으로 시공할 수 있습니다. 센터 콘솔을 탈거한 후에 이를 고정하고 있는 브라켓을 탈거해야 완벽한 방진 매트 시공이 이루어집니다. 실내 모든 부품이 탈거가 된 다음에는 방진 작업이 시작되는데요. 방진 작업 시에 눈에 보이는 부분만 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동영상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시공을 해야 효과를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방진 작업을 할 때는 차량 철판에 방진 매트를 완벽하게 밀착해서 시공하는 게 중요한데요. 방진 작업의 목적은
차량 철판의 떨림을 최소화해서 우웅하는 공명음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때문에 얼마나 완벽하게 밀착시키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실 이 작업이 굉장히 고되고 힘든 작업이죠. 방진 매트는 겉에 알루미늄 두께와 하단에 있는 방진 고무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좋습니다. 배기관이 지나는 자리에 방진 매트가 시공이 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조수석 운전석 발판 부위가 엔진 떨리음에 의한 진동이 심해지고 엔진음이 쉽게 들어오는 위치인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시공이 되어야 합니다. 방진 작업을 할 때는 순정 배선을 걷어내고 그 안쪽에 시공하는 게 중요한데요. 도어 트림에도 방진 작업을 할 때는 순정 배선을 걷어내고 그 안쪽으로 시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순정 배선 위에 덧붙여서 방진 작업을 시공하게 되면 향후에 AS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방진 작업이 완료된 모습을 한번 보시죠. 실내 측 휀다에 방진 매트가 붙여졌는데요. 사실 바퀴를 탈거하고 휠 하우스 안쪽에 방진 매트를 붙이게 되면 주행 중에 빗물 유입에 의해서 쉽게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동영상처럼 실내 측에 붙이는 게 차량 폐차시까지 오랫동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도어 트림도 부분으로 시공된 게 아니라 통으로 완벽하게 시공이 됐고요. 실내 측에도 모든 부분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까지 시공이 됐습니다. 도어는 외철판까지 방진 작업은 시공하지 않았고요. 이 부분도 역시 옵션으로 추가하시면 시공이 가능합니다. 간혹 프레임에 방진 매트를 시공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프레임 측은 떨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방진 매트를 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시공이 다 되어 있죠. 방진 매트는 차량 철판이 떨면서 우웅하는 공명음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지 사실 외부 소음을 차단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외부 소음을 차단하는 건 신슐레이트죠. 저희가 사용하는 건 3M 중 가장 두꺼운 D3 제품입니다. 가장 먼저 대시보드 방음을 시공하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동영상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엔진 격벽까지 완벽하게 시공을 해야 엔진 소음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 방음을 할 때는 신슐레이터를 아껴서는 안됩니다. 모든 부분에 빈틈없이 꽉꽉 채워 넣어야지 엔진 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이 가능하죠. 스피커는 고객님의 요청으로 프론트 측은 파스 골드 모델로 리어 측은 파스 실버 모델로 교체를 했는데 여기서 잠깐 K7 프리미어 기본 오디오 사양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K7 프리미어 하이브리드 기본 오디오 편 차량은 별도의 앰프가 없이 4채널 오디오가 총 8개의 스피커를 구동하는 저가 시스템인데 한 개의 채널이 2개의 스피커를 구동하고 있기 때문에 스피커의 위상을 맞출 수가 없고 운전석 기준으로 좌측 스피커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우측 소리가 작게 들리고 음상이 만들어지지 않은 단점이 있죠. 순정 카오디오에서 스피커로 전달되는 출력 특성을 보면 플랫하지 않고 저음과 고음을 굉장히 부스트하여 출력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과할 정도로 부스트하는 이유는 장착된 순정 스피커의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순정 오디오에서 보상하는 것으로 특히 고음을 재생하는 대시보드 양쪽에 설치된 2.5인치 미드레인지는 풀레인지 스피커로 고음 재생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래서 순정 오디오에서 고음을 굉장히 높게 출력하는데 고음을 잘 재생하지 못하는 스피커에서 고음을 높여서 출력하게 되면 치차름이 커지고 소리가 날카롭게 됩니다. 이렇게 저음과 고음이 높게 출력되는 오디오에서 스피커만 교체하게 되면 순정 상태에서 문제였던 큰 저음이 더 커지고 고음은 기준선에 비해 너무 커지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K7 프리미어 차량에 알가리만 했을 때 귀가 따가워서 음악을 못 듣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새롭게 설치한 스피커가 순정 오디오의 출력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순정 오디오의 출력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순정 오디오의 출력 특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DSP 앰프 말고는 없죠. 때문에 이 차량의 카오디오 문제를 해결하려면 스피커 교체와 함께 DSP 프로세스 앰프를 설치해야 합니다. 기존 8개의 스피커는 센터 스피커와 서브우퍼의 추가로 총 10개의 스피커가 되었으며 프론트 측 5개의 스피커는 패시브 없이 풀 멀티로 구성하여 각 스피커의 위상과 타인값을 맞춤으로써 순정 상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음상을 만들 겁니다. 의자 밑에 설치할 서브우퍼는 DSP 앰프가 제어하여 C2 우퍼의 가장 큰 단점인 벙벙거리는 저음을 완전히 차단시킬 겁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리어는 예산의 한계로 풀 멀티 대신 기존 싱글 와이어링 방식을 사용할 건데 싱글 와이어링 방식은 패시브가 필요하겠죠.
도어 측 미드우퍼 4개가 교체가 되면 방음 작업을 시공을 하게 됩니다. 외부의 소음도 차단할 수 있지만 스피커 뒷면에서 발생하는 반사음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미드 측 소리가 굉장히 깔끔해지죠. 3M 신슐로 모든 부분이 방음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실내 측 휀다 부분에도 D3 신슐로 시공을 했는데요. 이쪽 휀다 측에 들어가는 그 신슐의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해야 후면에서 발생하는 노면 소음이 완벽하게 제어가 되죠. 도어 측에도 전부 다 시공이 완료가 됐고요.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차가 정숙해지겠죠. 센터 콘솔 측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 도어 측 발판까지 가장 두꺼운 D3 신슐로 작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엔진 소음 차단을 위해서 대시보드 측에도 굉장히 꼼꼼하게 두껍게 시공이 완료가 되었죠.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모든 부위에는 시공이 다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동영상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엔진 격벽까지 가장 두꺼운 신슐레이트로 시공이 되었고요. 방음을 위해 탈거했던 하이브리드 배터리와 납산 배터리는 원래대로 고정을 다시 해줍니다. 다음은 방음 작업이 된 C필러를 원래대로 고정을 해주고요. B필러 역시 풍절음 차단을 위해서 신슐이 시공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A필러가 신슐이 시공돼서 고정이 되었고요. 트렁크 카바 역시 외부 소음 차단을 위해서 신슐레이터로 방음 작업을 해줬습니다. 다음은 본넷 방음인데요. 마지막 작업이죠. 본넷 커버를 탈거한 후에 방진 작업을 해준 다음에 마지막으로 본넷 커버에 신슐로 시공을 하게 되면 모든 작업은 마무리가 됩니다. 방음 작업이 완료가 되면 조립 과정이 남아있죠. 모든 실내 부품을 하나의 볼트도 누락 없이 조립이 되어야 합니다. 리어 측 도어 트림을 조립하기 전에 트위터 교체를 해야겠죠. 파스 실버용 트위터로 교체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차량에는 센터 스피커가 없기 때문에 추가로 센터 스피커 배선을 인스톨 해주고 히어스 3.5인치 미드레인지로 센터 스피커를 결정했습니다. 양쪽 대시보드에 있는 2.5인치 풀 레인지 순정 스피커는 풀 멀티 배선을 위해 트위터용 배선을 새로 깔아주고 지금 보시는 순정 트위터 배선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파스 골드 트위터는 순정 위치에 장착하지 않고 커버에 매립용으로 장착했는데 이렇게 하면 고음 재생이 유리합니다. 이 차량의 음질을 개선할 핵심 부품인 매치업 7 DSP는 배선 노출을 최소화해서 의자 밑에 설치를 했고요. 모든 스피커 설치와 함께 모든 부품이 조립이 완료가 됐습니다. 누구도 이 차량을 보면 탈 부착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을 겁니다. 깜빡 잊고 시트우퍼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렸네요. K7이나 그랜저 차량의 의자 밑에 설치할 수 있는 시트우퍼는 파이오니아 130DA 모델이 유일한데 공간이 협소하여 이 제품도 장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트우퍼는 저음이 커지는 장점은 있지만 미친듯이 벙벙거리는 아주 큰 단점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DSP 프로세서 앰프로 제어를 하면 순정에서는 들을 수 없는 깊은 저음만 재생시키고 벙벙거리는 저음은 완벽히 차단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정이 전체 작업 과정 중 3분의 2 정도 됩니다. 나머지 3분의 1이 장착한 DSP 세팅 과정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패시브 없이 풀 멀티로 구성되는 프론트 측 스피커는 가장 잘 재생하는 주파수 대역을 확인해서 DSP에서 정확히 커팅하여 입력시켜줍니다. 이렇게 하면 순정 상태에서는 불가능했던 각각의 스피커 소리 크기를 조정할 수 있죠. 개인 조정이 완료된 RTA를 보면 소리만 커졌지 순정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는 당연한 결과로 순정 오디오 출력성을 장착한 스피커가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순정 오디오의 출력성을 변화시켜줘야 합니다. 조정이 필요한 순정 오디오의 출력 주파수를 확인한 후에 인풋 얼라이먼트 기능을 통해 조정을 해주면 저음과 고음이 차분해져 듣기 좋은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역대와 중고역대의 피크와 딥이 있는데 패시브 없이 풀 멀티 상태에서만 가능한 위상 조정과 타임 얼라이먼트 조정 그리고 올 패스 EQ를 통해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데이터처럼 말이죠. 많은 부분에서 딥과 피크가 해결이 되었음을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DSP 프로세서의 핵심 기능입니다. 기준선에 좀 더 모여들 수 있도록 너무 크거나 낮은 주파수를 확인해서 이퀄라이징을 해주면 세팅이 마무리됩니다. 카오디오 튜닝을 마친 RTA 데이터를 보면
순정 상태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가장 먼저 출력이 대략 8dB 정도 커졌습니다. 동일한 볼륨에서 더 큰 소리를 재생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100Hz 이하의 저음은 덜 커지고 100Hz 이상의 주파수가 8dB가 커졌기 때문에 순정 상태에서 너무 컸던 저음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기준선에 비해 적당히 커졌으며, 서브우퍼 장착으로 인해 순정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깊은 저음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렷하고 선명한 보컬 소리를 들을 수 있게 중역대의 딥 또한 충분히 채워졌으며, 악기의 선명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고역대의 딥도 충분히 채워졌습니다. 중역대와 중고역대가 충분히 채워지고 소리가 커졌다면 그에 맞게 고음 또한 개선이 되어야겠죠. 마지막으로 순정 상태에서는 절대로 느낄 수 없는 음상을 한시 위치에 만들어서 모든 악기 소리를 뚫고 한시 방향에 보컬 소리가 이쁘게 재생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K7 프리미어 하이브리드 차량의 주행 소음을 줄여주고 카오디오 음질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본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누르시고 여기를 클릭하시면 튜닝이 완료된 소리를 청음해 보실 수 있습니다. 청음하실 동영상은 차량에서 재생된 소리를 마이크로 녹음한 것으로 1차에서 들었을 때 더 좋은 소리를 들으실 수 있으며 꼭 이어폰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